자, 봐봅시다. 2번 일어나시고 지금 절대값이 막 나와 있는데 쫄지 말고 그냥 첫 번째 같은 가족권 같은 경우에는 자 fx-ft 나와 있는데 fx-ft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fx랑 y는 fx랑 y는 ft에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일단 t는 있겠지? t랑 교점 무조건 있을 거야. 근데 그 교점이 단일 그림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단일 그림은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을 건데, 그지? 친구가 있을 건데 그 점에서의 접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에서 이렇게 라인 그었을 때 얘가 이 점에서 접해야 돼, 그렇지? 왜? 그래야 얘가 단일근이 아닐 거니까. 얘가 x는 t라는 게 근인데 얘가 단일근이 되면은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랑 이렇게만 되겠구나. 이게 두 개. 즉 극대랑 극소를 갖게 하는 x좌표의 합이 2래. 합이 2야. 합이 2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곡점 x좌표가 뭐다? 1이다. 즉 평균이니까. 얘 평균이 보니까 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곡 x좌표가 1이다 라는 정보를 준 거야. 가족권에서는. 그 다음에 나조건 한번 보면은 나조건에서는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상정해 가지고 얘를 셈이 절대값 fx 라고 가볼게. 그러면은 얘는 gx gt 얘를 절대값 x t로 나눠가지고 t를 지금 x를 지금 t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x가 t의 왼쪽으로 갈 때랑 오른쪽 갈 때 분모의 값이 달라져.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확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확한 게 마이너스의 x t 분의 gx t고, 그치? 무분칸 같은 경우는 x t 분의 gx gt 이렇게. 리미트 x가 t 마이너스 때랑 리미트 x가 t 플러스일 때 이렇게. 근데 이 두 값이 같아야겠지.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이 극한이 수용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잘 보면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 좌미분계수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거야. 그렇지? 얘는 그냥 우미분계수야. 맞니? 그럼 자, 얘가 지금 좌미분계수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건데 얘를 이항해 보면은 플러스 되겠지. 즉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인 거야. 그렇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인 거야. 누구의? 절대값 fx. 알겠어? 절대값 fx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다. 근데 문제에서 x축에 접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즉 얘가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어. 그렇지? 근데 얘를 지금 절대값 씌웠으니까 이렇게 꺾어 올린 거야. 그렇지? 꺾어 올린 상황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인 포인트는 얘랑 얘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야. 맞지? 얘 꺾어 올렸을 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합이 0인 경우는 어차피 얘 자체는 그냥 얘 자체로 0이야. 자체로 0이야. 근데 얘는 자체로 0은 아니지만 좌랑 우가 똑같을 거니까 절대값을.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0이다. 근데 아까 얘랑 얘를 더하는 게 합이 2라 그랬어. 근데 얘까지 더했더니 5래. 그럼 얘는 뭐인 거야? 3인 거겠지? 얘가 지금 3이 된다. 그다음 변곡점 x좌표가 1인 상황이니까 이제 뭐 이용하면 되겠어?
3차 함수 비율관계 0, 1, 2, 3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 f4의 값이니까 4에서 함수 값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f4는 16이 나오겠지? 간접곱 이용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나왔다고 쫄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해가지고 뭘 의미하는지 파악해주면 된다. 사실 얘가 선생님이 이 x축을 왜 그랬는데 원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점이 지금 3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왜? 변곡점 x축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줄 수 있고. 다시 고생이로 돌아가가지고 뒤에 또 이어서 가봅시다. 자, 546번. 자, 최고착에서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지금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f알파, f베타, f감마를 곱했을 때 음수래. 그 말은 음수인 게 홀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음수인 게 홀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보면은 최고착에서 양수니까 그려진 형태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대략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 이제 알파, 베타, 가만히 나오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기억은 맞는 말이겠지? 기억은 맞는 말. 일단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데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 조건 분석해 보면은 함수값 중에서 음수인 게 홀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얘만 음수일 수 있잖아.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그때는 0이 되는 x값이 두 개 있겠네? 실근이.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세 개 다 음수일 때. 이 경우 말고 없잖아. 그렇지? 물론 우리가 뭐 이런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그건 크게 의미 없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음 디귿 f 알파가 양수라면 f 알파 양수는 무조건 f 감마가 음수여야 돼. 그치? 왜냐면 f 베타는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극소고 극대니까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잖아. 베타는. 그래서 무조건 f 감마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이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다.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x축이. 그치? 그래야 저는 조금 만족할 거니까. 그럼 fx는 0은 베타보다 작은 실근 같니? 안 같지? 베타보다 더 큰 실근만 두 개 가져. 작은 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틀리고 니은 맞고 기억 니은 이렇게.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 식을 쓰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그래프 개형을 잘 추론할 수 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4차 함수 547번 4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절대값 fx가 또 나왔어. 절대값 x. 절대값에 대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자주 출제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고, x는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x는 1에서만. 그럼 그 말은 x는 1에서만 단일근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무슨 근? 나머지는 무조건 삼중근. 그치? 무조건 삼중근이다. 그러니까 단일근에 중근이 있고 허근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fx는 0은 -7,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f-7과 f-5의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겠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지? 얘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지. 왜? 얘가 지금 얘가 1이면은 여긴 양수일 거니까 이걸 만족 안 한단 말이야, 이거를.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는 어딘지 모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있겠지? 대략적으로. 자, 기억. 함수 절대값 fx가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는 2개다. 이 친구 절대값 씌웠으니까 아랫부분을 위로 이렇게 꺾어 올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극소인 게 하나, 2개 있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다음 니은 구간 마이너스 4,0에서 f'x가 0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나 그랬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 봐봐. 선생님이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이 1이랑 알파 사이의 거리는 6이랑 8 사이야. 맞니? 왜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 사이에 있으니까. 1과 알파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는 6보단 크고 8보단 작으시다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4차 함수 비교 관계에서 여기 대 여기가 3대 1이었잖아. 3대 1. 3대 1이야. 그럼 3대 1이었으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거리를 보면은 이 거리는 뭐 이상 뭐보다 크고 뭐가 작아야 돼? (2분의 9) 그지? 2분의 9가 크고 6보 작나? 4분의 3이니까 맞지? 그러면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5 사이 값이고 여기 지금 1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이 거리는 반대로 뭐보다 크고 뭐가 작겠어? 이 거리는 2분의 3보다 그렇지?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겠지. 여기 거리가 그럼 구간 마이너스 4,0에서 f'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x값이 존재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냐는 거야. 이 점의 위치를. 근데 1로부터 거리가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럼 이 점을 쓰면 뭐 베타를 한다면은 이 점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베타라는 점은 뭐랑 뭐 사이 있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결론 나오겠니? 그치? 그래서 이 베타라는 점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고 있으니까 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포함되겠지? 더 넓은 범위니까. 그래서 x가 무조건 존재한다. 이해되니? 4차 함수 비교관계. 그 다음에 f0이 양수라면은 방정식
F형이 양수라면 방정식 fx는 절대값 fx는 F형의 서울한 시그널 개수는 두 개다 돼 있어. F형이 지금 양수래. F형이 양수. 그럼 F형이 양수란 자체가 이런 그림이 아니겠지. 애초에 문제에서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렇지? 선생님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R로 이렇게 최고차항 양수인 걸로 그랬지만 실제로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이고 0이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0이 있는 거야. 자, 절대값 fx는 f0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두 개를 할 수 있을까? 절대값 씌웠으니 지금 꺾어 올려줄 거야. 이렇게 꺾어 올려줄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절대로 두 개일 수는 없지. 왜냐면 f0이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이 사이에 있을 거니까. 아무리 적어도 이게 3개일 건데 사실 3개도 안 돼. 그치? 왜냐면 베타가 지금 이 값이니까. 그러니까 0은 지금 여기 있을 거야. 이쪽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을 거야. 0이라는 게 저기 따지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0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f0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함수값이니까 손으로 신 개수가 4개 나오겠지? 그래서 2개 아니다. 4개다. 기억이야? 정리하시고 548번 다음 풀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그래프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은 x는 2에서만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2에서는 단일근이고 다른 거는 중근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허근일 수도 있어. 그렇지?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다. 일단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거는 우리가 확정할 수 있고. 시각에서 음수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x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되고. 자, 그랬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갖는데 얘가. 그럼 일단 1이라는 게 무조건 같겠지. 1이라는 거는. 왜냐면 1 되면은 절대가 F1이 F1이 될 거니까. 그치? 1이라는 게. 왜냐면은 식은 가질 거니까 얘가 지금 F1도 양수긴 할 거야. 그지? 양수긴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본 거야 한번.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다 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2가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절대값 함수는 이 아랫부분만 이렇게 꺾 올리는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랫부분만. 자,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F1이랑 만나는 교점이 3개 있으려면은 이렇게 3개 있거나, 그치? 아니면 이렇게 3개 있거나 2개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F1이거나 또는 얘가 F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1과 F-1 얘는 지금 서로 다른 2개의 식은 같네. 2개의 식은. 그럼 이 상황에서 2개의 식은 나올 수 있니? 안 되지. 그럼 이 상황이 아니란 거야. 그치? 이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면은 2개 나오려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어야만 2개 나올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사실 아까 그 경우에서도 2개 나오는 경우가 얘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F-1보다 F1이 더 크대. 그렇지? 그럼 이 경우 아니겠지. 왜냐면 F1이 지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끄면 돼. F- 이렇게 쓸 수 없잖아. 다 조건 이해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안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상황일 것이다. 저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는 2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마이너스 1, 0, 1, 2 딱 맞잖아. 그러면 얘도 지금 꺾어 올려보면은 이렇게 F1과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니까 딱 일치하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지금 F0을 값 버렸으니까 0에서 함수값 구해보면은 간격법 이용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2가 나오겠네. 맞니? 선생님이 풀이 방식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무턱대고 식부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렇지? 일단 우리가 최대한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식의 형태에 대해서 이 과정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무턱대고 식 쓰지 마.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야. 식을 많이 쓰면은 에너지만 많이 소모되고 시간 많이 걸리고. 성민이 알겠지? 무턱대고 식 쓰지 말고 최대한 그래프로 분석한 다음에 일단 필요한 상황에서만 식 쓰면 된다. 다음에 549번 봐봅시다. 자, 둘레의 길이가 8파이인 원 위로 움직이는 수점 PQ가 있는데 수점 PQ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각각 나와 있다. 자, 출발 후에 10초 동안 두 점 PQ가 만난 횟수가 어떻게 냐 횟수가. 자,
자, 둘레의 길이가 8파이래. 둘레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8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둘레 길이가 8파인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할 거야. 이렇게 맞지? 응. 그럼 얘가 만난다는 가체가 봐보자. 만난다는 가체가 보면은 움직인 컬에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얘랑 얘의 거리의 차가 뭐의 배수겠어? 그 만나려면은 내가 움직인 거리랑 너가 움직인 거리가 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 응? 뺐을 때. 뭐 정확히 0일 수도 있겠지. 뺐을 때. 그러니까 얘가 5분의 4t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22t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6t 의 파이가 0일 수도 있어. 그치? 움직임 거리 똑같을 수도 있잖아. 똑같으면 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럴 수도 있지만 0이 아니라 또는 이 값이 모두 가능한 거야. 그렇지. 8파이도 가능했지. 8파이. 내가 너보다 8파이가 더 많이 갔어. 그럼 딱 만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16파이도 있을 것이고, 그치? 32파이도 있을 것이고 24파이도 있을 거 다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8파이의 어떤 배수들이 가능한 거야. 맞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보면 여기 있는 이 친구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이 친구 그래프부터. 이거 아까 분석해놨고 그럼 얘가 5분의 2로 묶어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11t 제곱 마이너스 8t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가 궁금한 게 출발 후에 10초 동안 두 점 PQ가 만나는 횟수가 궁금해. 횟수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T값이 궁금한 게 아니야. T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몇 번 만나냐. 몇 번 만나냐. 그럼 여기서 이 값을 0으로 만든 T의 값이 일단 0이 있을 것이고 0 말고도 또 이제 보면은 얘가 판별식 적용하면은 판별식이 양수일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올 거야. 얘를 t로 묶었을 때, 그렇지? 그래서 얘가 생기는 그래프 형태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놓고 나서 이 친구 한번 미분해 보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22t 마이너스 8이고 2로 묶어주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우리가 극대 극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응? 그지? 3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 그치? 그럼 사실 0이라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0이 있었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4가 된다. 지금 0이 변곡점이라는 말은 없어, 당연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10초 동안 만남 횟수를 구하라 했어. 10초 동안.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이 점에서 함수값 구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돼. 알겠니? 그래서 마무리 계산은 요로 한번 해봐. 해보면 나올 거야. 마무리 계산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50분 더 보자. 자, 그림과 같이 편평한이 맞아? 평평한 아니야? 평평한이지, 평평한.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편평한이 맞아? 맞아? 네. 아 진짜 이거 맞아? 네. 아 그래? 평평한 아니야? 평평한? 아 둘 다야? 몰라요. 몰라? 아무튼 뭐 둘 다 똑같은 의미야? 평평하다? 처음 보네.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 있다. 이렇게 수직으로 21m 있는데 공의 높이가 지금 h인데 얘를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그때의 공의 속도가 얼마냐? 얘가 지금 점점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의 속도가 얼마냐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해가지고 높이에서 우리가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니까, 그렇지?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10 t야, 그렇지? 그럼 t가 몇 초일 때 얘가 나오냐? 즉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지, 그렇지? 이 점에 대해서. 그럼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수직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지금 0.5래, 그렇지? 그럼 여기는 1이겠지. 왜? 1대 루트 3대 2니까 30도, 60도, 90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 될 거야. 즉 얘가 얼마 될 때? 1이 될 때 얘 t값 구해줘야겠지. 그럼 그때 t값은 얼마야? 2가 되겠지? t가 2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다. 너무 간단한데? 그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551번 가봅시다. 과속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그 속도 부분만 속도 줄이는, 그러니까 그 지점 부분만 속도를 줄이는 차를 장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속, 국가 단속을 이제 실시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시작과 종료 시점의 속도와 두 지점 사이의 구간에서의 주행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즉 이건 우리가 그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거지. 평균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한 속도가 90km인 시인 90km/h, 시속이 90km인 속도를 위해 구간 단속 구간이 6.6km인 어느 두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자, 1번 그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구간 단속에 걸린 이유를 신호가 정리를 이용해서 서술하래. 자, 6.6km를 4분 만에 통과했어. 6.6km를 4분 만에. 그러면 x 값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증가량은 4고, 이거는 이동한 거리는 6.6km지, 그렇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어떤 순간 속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f 프라임이 지금 순간 속도니까, 얘는 평균 속도고 순간 속도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이게 순간 속도 이렇게. 근데 지금 4분 만에 통과했는데 얘는 지금 미터야, 미터. 지금 미터야. 미터 어떻게 바꿔야 돼? 미안해, 미터가 아니라 미니트. 분이야, 분. 분을 이제 시간을 바꿔줘, 시간으로. 그럼 시간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이라는 거는 제가 4분이라는 게 15분의 1 h겠지. 그래서 분자 분모에 15를 곱해주면은 나오는 게 뭐야? 99가 나와버려. 그래서 평가 정리에 의해서 이 운전자는 99km 운전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걸렸다. 라는 거. 그럼 자,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고 구간 단속 시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보래. 최소 시간. 그럼 그냥 계속 이제 90km/h로 달리면 되겠지. 그치? 계속 90으로 달리면 돼. 90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6.6을 90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90분의 6.6시간, 이게 최소 시간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일단 내일은 뭐 적분을 보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시험지 풀면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봐보자. 성민아, 그러니까 보면은 그 풀이를 보면, 여러분들 풀이 보면은 잘 푼 문제가 많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최적의 풀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내가 풀어서 맞췄어. 교과서에서는 되게 원하는 풀이가 맞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 수 있잖아. 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다 많이 알려줬으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맞더라도 이게 과연 최선의 풀일까? 이거보다 더 쉽고 간결한 게 없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는 게 좋아. 실제로 많이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